안녕하세요. 친절다녀왔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도 지난 시간에 이어서 아토피 환자분에 대한 사례에 대한 말씀을 드릴게요. 이 환자분은 스테로이드에 연고, 먹는 소론도, 그리고 면역 억제 사이폴렌. 사이폴렌은 이제 지난 시간에 제가 말씀 많이 드렸었죠. 사이폴렌을 가장 많이 쓰는, 아토피에 많이 쓰는 약물인데, 신장 이식하고 또 쓰기도 하고요. 아주 보편적으로 많이 쓰는 제제입니다. 그런데 이 사이폴렌을 앞서 환자분들하고 좀 다르게 굉장히 고용량의 사이폴렌 한 100ml 정도를 25ml짜리 하루 4알 정도를 복용을 하고 있었고요. 그런데 이거를 한 몇 개월 전, 한 7개월 정도 복용을 했다고 해요. 그런데 이 스테로이드, 이게 면역 억제제를 계속 먹는 게 맞나? 그리고 먹는다 하더라도 이게 피부가 완전하게 깨끗하게 지는 것도 아니고 그게 이제 약물에 대한 두려움이 있으셨나 봐요. 그래서 아버님께서 이 지금 약을 끊고요. 한 달 정도 지났는데 당연히 리바운드가 어마어마하죠. 너무 괴로운 거예요. 그래서 약물을 먹을 수도 없고 끊을 수도 없고 이런 상태에서 저한테 연락을 주셨어요. 그러니까 우선 이제 제가 영양소와 약물을 동시에 같이 가는 게 아니라 이미 약이 끊은 상태에서 리바운드가 진행된 상태에서 아주 심각한 상태에서 시작을 했습니다. 나이는 22세였고요. 6개월 전에 스테로이드를 처방을 받았고 현재는 에보프림 사이폴렌을 처방받았습니다. 발생 시기는 초등학교 때부터인데 그리 심하지는 않았었고요. 해가 갈수록 심해지는 것 같네요. 아이가 손발이 차갑고요. 생리 전후로 급격히 심해지기를 반복합니다. 따로 영양제는 먹는 건 없고요. 그리고 입시 때 운동을 열심히 할 땐 생리통도 없고 아토피도 많이 호전되는 듯 보였습니다. 그런데 현재 너무 심해져서 진물도 나고 샤워를 못하고 식염수로 닦으며 열도 내리고 조금 진정은 시켜놓은 상태입니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고요. 멀리 사시는 분이셨는데 부산에 사시는데 저희 약국까지 오셨었어요. 그리고 저한테 메시지를 이렇게 보내시고 저하고 전화 상담을 하셨고요. 그리고 나서 약을 끊으셨나 보더라고요. 그러니까 영양소 하기 전에 탈수를 먼저 그냥 하신 거예요. 그리고 저한테 한 달 후에 직접 방문을 하신 거예요. 네, 그때는 사이폴렌을 드시고 있는 상태였었고 그 이후에 이제 저랑 방문했을 때는 이미 끊고 오셨을 때이기 때문에 훨씬 더 심해져 있는 상태에서 저는 만나게 됐습니다. 처음에 이렇게 모자를 이렇게 눌러 쓰고 마스크를 쓰고 있었기 때문에 제가 얼굴을 잘 보지는 못했는데요. 약국에서 이렇게 환부 사진을 조금씩 찍다 보니까 전신에 정말 온 전신에 아토피가 다 퍼져 있는 상태. 약을 끊고 나서 더 심해진 상태라고 볼 수가 있었습니다. 좀 마음이 많이 아팠어요. 얼굴을 자세하게 보지는 못했지만 왜냐면 환부가 각질이 너무 많았기 때문에. 그런데 그냥 봐도 되게 예쁠 것 같았어요. 예쁠 것 같은데 그냥 부슬부슬 계속 각질이 떨어지고 있는 상태에서 환자분과 부모님과 같이 상담을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 다음 날인가요? 이제 집에 잘 도착을 하셔서 안녕하세요. 아이가 각질이 너무 심해서 밖을 나가려 하지도 않네요. 머리도 자르고 혈액 검사도 해야 되는데 말이죠. 어느 시기를 거쳐야 각질이 사라질까요? 사실 각질이 많았을 때는 저도 각질이 굉장히 많았었는데요. 밖에 나가지 못하게 각질이 이렇게 옷에 다 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각질만 좀 없었으면 좋겠다 이라고 생각을 했지만 그게 없어진다는 건 거의 치료가 다 된다는, 개선이 됐을 때만 얘기되는 거기 때문에 각질만 따로 없어지는 법은 없어요. 그리고 오히려 붉게 타오르듯이 화상 입은 것처럼 올라오는 것보다 그 시간이 좀 지나고 나면 그게 각질이 생기는 거거든요. 그래서 각질을 너무 미워하지 마시라고, 지금 활화처럼 타오르는 상태가 좀 지나갔다는 걸 의미하는 거니까요. 마음을 조금 편하게 가지셨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렸었어요. 그리고 이제 그 다음부터는 아버지가 아니라 환자분하고 직접 이제 상담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카톡으로도요.
진드기 스프레이 사용 방법에 대해서 물어보더라고요. 그런데 진먼지 진드기가 먼지를 먹고 살아요. 그리고 우리 몸에서 떨어지는 각질도 먹고 살거든요. 그러다 보니 각질이 많아지는데 진먼지 진드기의 알러지가 많은 경우에 더 심각하겠죠. 그래서 제가 진먼지 진드기를 드렸는데 우선 일단 진먼지 진드기를 뿌리면 그 침구 속에 있는 옷 속에 있는 진드기가 죽잖아요. 그러면 죽고 나면 사체가 남겠죠. 사체가 박혀 있는 거예요. 그 사체 자체도 몸에서 알러지를 일으키거든요. 물론 살아있는 상태보다는 좀 덜하긴 하겠지만, 그래서 우선 일단 이불을 한번 털어내고 진드기 스프레이를 뿌린 다음에 시간이 좀 한참 지나서 뭐 한나절이든 지난 다음에 다시 건조기에다가 한번 돌려서 이불 털기 같은 걸 한번 해주시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이제 원리는 아시겠죠? 우선은 뿌리고 사체가 죽으면 시간이 지난 다음에 한번 털기를 해주시는 거예요. 건조기 굉장히 많이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진드기 알러지가 있는 분들은 정말 건조기 꼭 사용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냥 꼭 빨래를 해서 말린다는 개념보다도 털기를 집에서 하기가 힘들거든요. 그리고 털면서 저는 그 수건 있잖아요. 타월 같은 거 이렇게 마른 거를 이렇게 털고 이렇게 개는 과정에서 일어나는 먼지 때문에도 피부가 가려웠었어요. 그 정도로 예민하게 반응하니까요. 건조기 사용은 꼭 필수적으로 해주시라고 해서 건조기도 잘 쓰고 계신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사진을 보내주셨는데 제가 전날 봤던 환부보다 더 심해진 거예요. 왜 이렇게 더 심해졌죠? 그랬더니 저를 만나러 오는 날 조금 각질을 어떻게든 좀 없애보려고 온몸에 로션을 엄청 많이 발라서요. 각질이 좀 덜 보였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현재 상태가 실제 상태다라고 말씀을 해주시고 뭐를 바르는 거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이 있으셔서 제가 그렇게 말씀드렸어요. 발라서 좋아지는 건 아닌데 발랐을 때 촉촉해지고 그리고 따갑지 않으면 뭐라도 바르셔도 된다. 이제 뭐 스테로이드 연고가 아니고요. 근데 크림이나 이런 로션 같은 경우에. 그래서 저는 저 같은 경우는 사실 원래부터 쓰고 있었던 로션이나 뭐 크림 하나도 못 발랐거든요. 왜냐면 너무 따가운 거예요. 바르기만 하면. 그런데 모링가 오일이라고 누가 추천을 해줘서 모링가 오일을 발랐더니 안 따갑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모링가 오일을 발랐어요. 그런데 이거는 사람마다 달라요. 모링가 오일이 발랐을 때 자극감을 있는 분들도 계시니까요. 내가 발랐을 때 자극감이 없는 거 천연재질로 써주시면 당연히 더 좋고요. 아무리 천연재질해도 아토피 환자분들은 조금 특이해요. 뭐 쌀이나 밀가루나 이런 거 다 천연이잖아요. 그런데 내 몸에서 그걸 알러지로 전쟁을 치르는 것처럼 뭐든지 발랐을 때 나랑 안 맞으면 바르지 마시라고. 그래서 좀 추천을 해드렸더니 조금씩 한번 발라보시겠다고. 그리고 로션을 바르고 나면 그게 시간이 지났을 때 나중에 더 각질이 많이 떨어지는 것 같다고 말씀을 하시는데 사실 그거는 아닌 것 같고요. 로션을 바르고 크림을 바르면 각질을 녹여서 붙여놓는 거잖아요. 다시 씻고 나거나 시간이 지나면 마르면 더 많이 떨어지는 것처럼 느껴지겠죠. 또 안에서 각질은 계속 생길 테니까요. 그리고 사실은 우여곡절이 굉장히 많긴 많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말씀을 다 드릴 수는 없지만 피부가 조금씩 좀 맑아지기 시작했어요. 지금 한 달 정도가 지났을 때 사진을 보내주셨는데 피부가 약간 맑아졌더라고요. 그런데 오돌토돌 그 두드러기처럼 올라오는 게 많다고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너무 신경 쓰지 마시라고 말씀드렸고요. 그 올라오는 것도 어차피 다 알러지 반응이에요. 그런데 그 올라오는 이유를 그 알러지 항체가 뭔지 정확하게 그건 알 수는 없어요. 그런데 두드러기 형태로 나타나는 거는 그나마 약간 급성반으로 나타나다가 또 가라앉거든요. 그러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시라고 말씀을 드렸고, 그리고 한 달이 조금 넘어서도 사진을 보내주셨는데 그 두드러기 있는 사진들이 쭉 있네요. 근데 이 두드러기보다 피부 자체가 변성돼서 거칠어지는 거, 요거를 치료를 해야 되는 거거든요. 그리고 2달 정도 지났을 때 사진을 보내주셨는데요. 깜짝 놀랐어요.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아주 빠르게, 물론 그 스테로이드 면역 억제제 리바운드로 엄청 많이 고생했던 한 달이 있었지만 또 2달 동안 영양제 정말 열심히 드셨거든요.
제가 이제 전화 오고 주문하시는 거 보면 알잖아요. 너무 열심히 드셨는데 진짜 피부 많이 맑아졌다. 물론 지금도 한참 갈 길이 많지만 이렇게 메시지 주셨어요. 2달 됐을 때 전보다는 훨씬 좋아진 것 같아서 다행이에요. 그런데 로션 안 발라도 푸석푸석 하긴 하지만 땡김도 없고 일상생활 하는데 문제가 없으면 안 발라도 되나요? 네. 자극되지 않으면, 특별히 안 땡기면 안 바르셔도 되거든요. 그러니까 로션이나 크림이 어느 정도 피부가 좀 좋아졌을 땐 그때부터 관리하는 게 중요하지만 워낙 영양소로 계속 재생 작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 굳이 외부에서 바르는 게 큰 영향을 끼치진 않더라고요. 그리고 또 한 달이 더 지났습니다. 이젠 예전에는 안의 피부를 볼 수가 없었거든요. 그러니까 말랑말랑한 피부를 볼 수가 없었는데 이제 말랑말랑한 피부가 보이고 물론 붉게 좀 덮여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두드러기처럼 올라올 때가 이렇게 올라와요. 이러면서 옷장에 있는 옷을 처음 꺼내 입을 때 그때 피부가 좀 발진이 생기는 것 같아요. 진먼지 진드기 알러지가 강한 경우에 이렇습니다. 그래서 저는 옷을 입을 때도 이렇게 진드기 스프레이를 뿌리고 옷을 입었었던 것 같아요. 지금은 물론 그렇진 않지만. 그리고 또 사진 보내주셨었고요. 근데 그 무릎 뒤쪽은 지금도 굉장히 붉고 하지만 이전에는 굉장히 깊은 주름이 있었는데 그 깊은 주름들이 많이 없어졌고요. 중간에 이런 질문도 하셨어요. 콜라겐을 먹고 싶다. 갑자기 웬 콜라겐 생각을 했는데 무릎에 주름이 굉장히 많았거든요. 그리고 목선에 주름이 많아서 콜라겐이 이렇게 피부 탄력에 도움이 된다고 생각을 하셔서 콜라겐도 드시고 싶다고 그렇게 말씀하시길래 제가 안 드셔도 괜찮아요. 아직 젊고 하니까요. 치료가 되면요. 개선이 되면 다시 올라오거든요. 저도 목선에요. 아주 깊은 주름이 생겼었어요. 그런데 아토피 개선이 되고 나면 다시 복원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너무 깊은 상태까지 들어가서 고정화되면 어쩔 수가 없어요. 그런데 제가 봤을 때는 다시 복구될 것 같아서 콜라겐 안 드셔도 된다고 말씀을 드렸고요. 왜냐하면 또 콜라겐 만드는 원료 자체, 캡슐이나 이런 거에 또 알러지가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우선은 가장 필요한 그 원료만 쓰고 나머지는 그냥 배제하는 걸로, 그렇게 쓰지 않아도 충분히 좋아질 수 있으니까요. 그리고 뭐 한 3달 반 정도 됐을 때 사진도 보내주셨고, 사진 자주 잘 보내주세요. 그리고 한 4달, 넉 달 반 정도 됐을 때 보내주셨는데 얼굴 사진도 같이 보내주셨어요. 제가 깜짝 놀랐어요. 아, 이렇게 예쁜 분이었구나. 눈썹도 정말 진하고 속눈썹도 길고요. 눈도 너무 예쁘고 피부가 정말 고와졌어요. 그러니까 다른 데보다도 얼굴하고 목선이 먼저 개선이 됐거든요. 그래서 얼굴을 제가 좀 아토피가 탈피된, 각질이 벗겨진 상태에서의 사진을 처음 봤고요. 이제는 외출도 하시고 친구들도 만나고 그러신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나서 뭐 궁금하신 게 되게 많은데 이제 조금 제가 생략을 하고요. 그리고 한 5개월 정도 지났을 때 또 얼굴 사진 보내주셨는데 방금 막 씻고 그냥 맨 얼굴로 보내주셨다는데 이목구비가 더 뚜렷해지고 더 선명해진 거를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6개월 정도 됐을 때 정말 많이 좋아졌는데요. 사실 앞으로도 저는 제가 예상하기로 이 정도라고 한다면 한 1년 정도는 더 충분히 관리해야 된다. 그리고 유지 관리 기간은 더 길게 가야 된다고 봐지거든요. 이분 같은 경우는 진먼지 진드기뿐만 아니라 제가 검사 결과를 말씀을 안 드렸었네요. 한 달 동안 탈스를 하시는 과정에서 이미 그 IgG 검사를 해가지고 오셨어요. 봤더니 뭐 많습니다. 제가 지금까지 말씀드렸던 아주 주로 나오는 우유, 계란, 뭐 밀가루 이건 기본으로 있고요. 뭐 특별한 희한한 과일들도 많이 나오고요. 콩류도 많이 나오고 이랬습니다. 그리고 진먼지 진드기는 굉장히 높은 상태였다. 그래서 앞으로도 좀 더 많이 지켜보고 완전히 완화된 상태에서 여러분과 함께 더 한번 공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탈스가 너무 두려워서 아토피 치료에 엄두도 못 내겠다라고 하신 분들이 굉장히 많으세요. 그런데
영양소와 함께 하면 탈스 그렇게 어렵지 않고 이렇게 면역 억제제까지 드셨던 분도 이런 단계까지 올라오고 있잖아요. 이 영상 보시고 우리 아토피 환자분들 고민하고 계신다면 제가 용기를 좀 드리고 싶고 또 올해 더 희망찬 한 해가 될 수 있도록 이렇게 함께 나누는 시간을 만들어 봤습니다. 다음 주 이 시간에도 또 아토피 환자 편입니다. 관심 있는 분들 다음 주 목요일 9시에 시청해 주시고요. 오늘 경청해 주신 여러분 감사드립니다.